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의 313쪽 313쪽에 있는 각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순시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순시주파수는 순간적인 주파수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정의는 FIT는 2파이분의 1의 d 세타 t dt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각변조인데, 각변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상변조하고 주파수 변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먼저 오늘은 이상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상변조라는 것은 뭐냐? 그 MT에 따라 가지고서 이 메시지 신호 MT에 따라서 이상 파이T를 비례하여 변화시키는 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각을 원래는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T, 이건 주파수, 이건 각, 이상 이거였는데, 이것을 2파이 FCT는 고정을 하고 플러스 DP, MT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 이상을 DP, MT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림을 갖다 그렇게 보면은 이상 파이T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울기, 이 기울기는 얼마냐? 이 DP라는 거죠. DP에 따라 가지고서 MT에 따라 가지고서 바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DP는 뭐냐? DP가 뭐냐? 갑자기 생각해. 이게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임의의 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상변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FC는 무조건 이제 이건 반성파 주파수고요. 반성파고. 자, 그럼 이상변조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갖다가 해보면은, 이제 PM 이상변조라고 합시다. SPM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 코사인 세타 T, 그래 가지고는 각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 각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A 코사인 2파이를 앞으로 빼고 FCT 플러스 KP MT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죠. 이렇게 바꿔보자. 아이 교수님 갑자기 이거 뭐 또 아까 여기에서는 세타 t가 dpmt였는데 또 여기는 kp가 나옵니까? 이게 이 파이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 파이를 앞으로 빼기 위한 거예요. 그럼 kp하고 mp하고 dp하고 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k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이를 dp로 나눈 값이죠. dp를 이 파이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kp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상변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순시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순시주파수를 갖다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장에 했는데, 그럼 순시주파수는 PM의 순시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PM의 순시주파수를 갖다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IT는 2파이분의 1의 D dt 요것을 딱 저기 미분을 해야 되죠. FCT 플러스 KPMT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미분을 하게 되니까 이 파이는 그대로 나오니까 없어지고 FC 플러스 KP하고 입력을 DMT dt 이런 식의 나오네요. 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면, 아니 순시 주파수를 구해보는, 순시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파수가 중요하냐면은 위상은 사실상 지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파수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주파수는 이런 거 표현하지. 근데 이것이 조금만 이렇게 이만큼 틀어졌다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순시 주파수를 갖다가 구해보니까 위상변조의 순시 주파수를 구해보니까 입력 신호를 미분해 가지고 상수 KP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위상변조의 순시 주파수는 FC에다가 KP, MT, DT다. 이것이 식이 이 식이 5-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 변조하고 위상 변조를 갖다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위상 변조는 각이 있으면 각 중에 위상을 입력 신호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을 영심을 갖다가 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꼭 좀 아시기를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이상변조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상변조라는 것은 기존에 이상값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파이 t를 dpmt로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상변조에서의 순시 주파수는 바로 입력 신호를 미분해 가지고 이상을 곱해서 비례상수를 곱해 가지고서 기존 주파수에다가 더해주면, 계례 주파수 더해주면 그게 순시 주파수 값이 된다. 그런 걸 알았어요. 주파수 변조라는 건 뭐냐면은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주파수 변조라는 것은 그 입력 신호 메시지 MT의 신호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주파수는 원래는 여기 주파수는 FC였었지 않습니까? FC에다가 뭐 비례상수하고 MT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그 신호가 변할 거 아닙니까? 메시지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신호가 변할 거 합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각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A 코사인 세타 t,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세타 t는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t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파수가 변했을 때 이 세타 t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는? 순시 주파수는 2파이 분의 1에 d 세타 t dt였고, 또 이거 각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가 각은 양면을 똑같이 적분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2파이를 곱하고 fi 타워 d 타워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0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2파이 fi 타워 d 타워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주파수 변조를 했을 때 순시 주파수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 각을 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공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 t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보면은 세타 t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2파이 하고 그대로 넣습니다. fc 플러스 kf mt에서 m타워라고 하죠. m타워 그래서 d타워. 여기가 t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타워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를 파이라고 한다면은 0에서 t까지 2파이 앞에 나오고 fct 적분을 갖다 이제 해결했을 때 여기서 좀 합시다. 0에서부터 또 적분을 넣네. t까지 2파이 fc d 타워 플러스 2파이 kf m 타워 d 타워 플러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초기값 이상 파이 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하고 적분 제로에서 t m 타워 d 타워 플러스 파이 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 변조는 순시 주파수가 기존의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메시지 신호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이렇게 더해주는 것을 가능한데 그것의 각은 어떻게 변하느냐? 원래의 2파이 fct에다가 2파이 kf하고 이렇게 입력 신호를 적분해 가지고 하더라 이거죠. 요거 초기값은 뭐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0으로 한다면은 입력 신호를 적분해 가지고서 기존의 각에다가 더해 주면은 되는구나. 주파수 변조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상 변조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 t는 원래 이제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세타 t가 변하지만 주파수를 순시 주파수가 하려면 미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파수 변조에서는 이같이 적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트에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정리를 갖다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책에 표 5-1입니다. 이 5-2를 이렇게 보십시오. 5-1 이렇게 보면은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노트에다가
정말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조 방식 해가지고서 변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PM이냐 FM이냐. FM, PM. 우리 책에는 FM이네. 여기 FM, 여기는 PM. 이렇게 하고 하나 두 가지 순시 주파수하고 각 세타 T 두 개의 관계. FM 같은 경우에는 이 FM 같은 경우는 순시 주파수는 원래 있는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KFMT 메시지 신호를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PM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세타에다가 이파이 해가지고서 FCT 플러스 KPMT 이렇게 비례상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이 두 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이 두 개에서부터 이거 같이 처음에 비례적으로 MT 신호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주파수 순시 주파수하고 각과의 관계 그 관계식을 이 세타 T를 알았을 때 순시 주파수가 무슨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순시 주파수를 알았을 때 세타를 구하는 것은 적분을 하는 요것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요 관계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여기다 적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적을까요? 세타 T는 2파이 FCT 플러스 KF의 0T의 M 타워 D 타워 이렇게 된다고. 이 책에 있으니까 잘 책 끌 걸 보고 정리를 해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해야 된다. FIT는 2파이 분의 1이니까 FC 플러스 KF의 DMT D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 다음에 좀 설명을 하면서 또 문제를 좀 풀어줄 테니까 좀 이것을 좀 잘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A의 그 FM하고 PM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식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FM은 그림으로 가능해요. 그래프로 가능합니다. 근데 PM은 그래프가 저기 유상으로 오는 것 같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PM 변조는 이 주파수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FM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파수 순시 주파수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PM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주파수로 변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신호를 갖다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갖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얘는 우리 책에 있는 얘인데요. 먼저 이것은 이 신호는 우리가 사인 신호죠. 이 신호는 사인 신호입니다. 자, 사인을 우리가 이 사인 신호입니다. MT는 사인 MT는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인 T라고 하죠. 사인 T라고 한다면 이것에 미분하는 것은 이것은 코사인 T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자 이렇게 됐을 때 메시지 신호가 MT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요. MT가 이렇게 생겼다. 아니죠. MT가 이게 이런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경우하고 MT가 이런 경우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FM하고
PM을 대서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T가 이와 같이 사인웨이브로다. 사인웨이브로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 파트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트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파트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파트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인 캐리어가, 원래 캐리어는 이와 같이 주파수가 일정하죠. FC로 주파수가 일정하죠. 이렇게 주파수가 FC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FM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FM 같은 경우는 순시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FM의 순시 주파수는 FI는 FC 플러스 KFMT라고 그랬습니다. KF가 뭐 1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더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주파수보다도 이때 이 가운데서 최대 주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낮아지고, 또 여기 마이너스는 가장 낮을 거 아닙니까? 주파수가 가장 낮게 되고 다시 원위치로 되고, 또 주파수가 가장 높게 되고 가장 낮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FM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이거죠. PM은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FIT는 FC에다가 KP에다가 DMT, DT 미분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것이 되죠.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최대가 여기 돼. 최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최소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최소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주파수를 변경시켰는데 FM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PM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르죠? 이게 참 제가 시험 문제에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갖다가 또 한번 하면 메시지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것에 우리가 PM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DMT, DT가 해가지고서 미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신호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이 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임펄스, 여기 다시 또 0이 되고 위로 떨어지는 임펄스, 밑으로 떨어지는 임펄스, 위로 떨어지는 임펄스, 밑으로 떨어지는 임펄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이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이쪽이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이쪽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입력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되는데, 자 보세요. 원래 캐리어 주파수는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근데 아까 이 주파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KF가 1이다면 여기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죠. 여기서 일정하게 증가된 값이고, 이것도 일정하게 감소된 값이고, 일정하게 증가된 값이고, 일정하게 감소된 값이고, 일정하게 증가된 값이고, 일정하게 감소된 값이고, 일정하게 증가된 값이고, 일정하게 감소된 값이 되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 깨끗하게 못 그려요. 한 가지는 여기는 주파수가 증가된다, 주파수가 감소된다, 주파수가 증가된다,
주파수가 감소된다. 주파수가 증가된다. 주파수가 감소된다. 이것을 표현을 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와 같이 이상 변조를 했다 하면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 신호를. 입력 신호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변에는 변할 때는 이거 임펄스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상이 180도만 변한다. 이 주파수는 안 변한다. 이 중간에서의 주파수는 똑같은데 이상만 변한다는 거죠. 이상이 180도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파수 변조하고 이상 변조는 이게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표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 주파수 변조 FM 원래 이 순시 주파수는 원래 주파수에다가 KFMT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 변조 이 원래의 각에다가 2파이 FCT가라는 원래의 각에다가 2파이 KPMT 이렇게 원래의 각에다가 이만큼 입력 신호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야. 2파이는 거시기니까요. 이거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 2파이 FCT 플러스 KPMT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파수는 상관없는데 이상 변조를 할 때에는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하다. 순시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은 2파이분의 1의 D세타 T DT 아니냐. 그러니까 FC 플러스 KP DMT DT로 미분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